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안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한 일본인 어머니의 절규가 집안을 뒤흔듭니다. 그녀의 셋 딸은 이미 한국 남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떠났고 이제 막내 딸마저 한국행을 선언했습니다. 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전통을 지키려는 어머니와 사랑을 좇는 딸들 사이의 치열한 갈등.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 지금 그 비밀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예요. 도쿄에서 태어나 자란 집안의 귀여운 막내죠. 위로 언니가 셋이나 있어요. 이름은 히카리, 아키코 그리고 유리랍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들은 제 눈에 늘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마음 따뜻한 여성으로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도 덩달아 꿈을 키웠죠. 솔직히 평생 도쿄에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엔 자꾸만 다른 세상을 그리고 싶어하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불씨가 커진 건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 때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였나 우연히 TV에서 그 드라마를 보고 푹 빠져버렸죠. 눈 덮인 설경 속에서 펼쳐지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 귀를 사로잡는 음악, 그리고 낯설지만 따스해 보이는 한국의 풍경들. 그때부터 저는 자꾸만 머릿속으로 한국을 떠올리게 됐어요. 언젠가 저런 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뿌리 내렸고 그 꿈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26살, 일본어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교직은 그냥 직업이 아니라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일본 문화를 소개하면서 저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배워가니까요. 친구들은 일본이 최고야, 뭐가 부족해서 떠나고 싶어 하냐? 며 놀리곤 했지만 저는 퇴근길에 혼자 멍하니 한국의 번화한 거리나 사람들의 환한 미소를 상상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죠. 언니들은 이미 저보다 한 발 앞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첫째 언니 히카리는 캐나다 여행 중에 태민 씨라는 한국 남성을 만났어요. 태민 씨는 첫 만남부터 따뜻한 인상을 남겼대요. 아침마다 호텔 로비에서 히카리 언니를 기다리며 갓 내린 커피를 건네주셨다나요. 이 커피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라며 웃는 모습에 언니는 금세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어요. 둘째 아키코 언니는 가족 모임에서 만난 재윤 씨와 사랑에 빠졌어요. 재윤 씨는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유쾌한 성격으로 모임 내내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대요. 아키코 씨, 저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까요? 라는 말 한마디에 언니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유리 언니는 도쿄의 작은 카페에서 민석 씨를 만났어요. 민석 씨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유리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저는 한국에서 온 민석이에요. 유리 씨 미소가 참 따뜻하네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다가왔다고 해요. 언니들이 한국의 매력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한국이 뭐가 그리 특별하겠어? 일본이랑 별 차이 없지 않나?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그냥 막연한 동경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생각을 완전히 뒤바꾼 일이 생겼어요.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 새로 생긴 한국 식당에 갔는데 테이블 위에 김치찌개가 올라오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일본 음식은 대체로 담백하고 섬세한 맛이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달랐어요. 붉은 양념이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를 보니 솔직히 좀 겁이 났어요. 이거 너무 매울 텐데 하며 망설이다가 친구들이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용기를 냈죠.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와, 그 따뜻하고 깊은 맛에 정말 놀랐어요. 매콤하면서도 속을 채워주는 느낌이랄까. 한 입 먹고 나니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친구들이 어때 괜찮지? 하며 웃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거 뭐야 너무 맛있잖아 라고 외쳤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에 대한 제 호기심은 더 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일본이 최고야 라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진 못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한 그릇의 김치찌개가 제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 될 줄은요. 언니들처럼 저도 언젠가 그 꿈을 향해 용기를 낼 거라는 것도요. 몇 달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보자.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죠.
언니들을 만나고 한국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몇 달 전부터 온라인으로 알게 된 진우 씨를 꼭 보고 싶었어요. IT 회사에서 일하는 진우 씨는 채팅할 때마다 늘 따뜻하고 재치 있는 말을 건네줬어요. 사쿠라 씨, 한국 오면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익숙한 도쿄의 거리를 떠난다는 게 살짝 무섭긴 했지만 이번 여행에 언니들이 왜 한국에 푹 빠졌는지 알게 해줄 거라는 기대가 더 컸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짐을 싸는 동안 머릿속엔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의 한국 모험이 시작됐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근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게 새로웠어요. 공항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일본 공항의 조용한 분위기와 달리 여기선 사람들이 활기차게 떠들며 웃고 있었어요. 표지판에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어서 길 찾기도 쉬웠죠. 첫날 진우 씨가 데리러 오기로 1시간까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공항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일본 편의점은 조용하고 딱딱 정돈돼 있잖아요. 근데 여긴 달랐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직원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셨어요. 라고 계산원이 밝게 인사하는데 저도 연습했던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발음이 좀 어설프긴 했지만 그분은 더 환하게 웃으며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도쿄에서 왔어요 라고 하니까 오, 일본에서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라며 반겨주셨어요. 그 작은 친절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정하다더니 진짜구나 싶었죠. 서울에서 임시로 머물 아파트는 작지만 포근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도쿄와는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사람들이 바삐 출근하고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분주하면서도 여유로운 느낌이랄까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웃들도 참 따뜻했어요. 도착 이틀째 되던 날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시더니 이거 받아요라며 손수 담근 김치를 주셨어요. 좋은 김치는 누구나 먹어야죠. 라며 웃으시는 모습에 저는 얼떨결에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날 저녁 김치를 꺼내밥과 함께 먹어보니 그 강렬하면서도 중독적인 맛에 또 한 번 놀랐죠. 그러던 어느 오후 아파트 근처에서 작은 찻집을 발견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의자 대신 나무 테이블과 푹신한 방석이 놓여 있고 벽엔 산과 강이 그려진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달콤한 허브차를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라며 메뉴판을 슬쩍 보시곤 물으시더라고요. 네, 도쿄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 일본에서 오셨구나. 일본 다도는 참 예쁘고 조용하죠. 근데 우리 한국 다도는 좀 달라요. 여기선 차를 마시며 사람들과 수다 떠는 시간이거든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분은 자리에 앉아서 차 종류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설악산에서 나는 허브로 만든 거고 이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레시피예요 라며 이야기를 풀어놓으시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외국인이라는 어색함도 잊을 만큼 편안했죠. 차는 국경을 넘어 사람을 잇는 거예요 라며 내일 또 오시면 한국식 다도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일본에선 낯선 사람과 이렇게 쉽게 가까워지기 힘든데 여기선 금방 친구가 되는 느낌이 참 신기하다고요. 아직은 이방인 같았지만 따뜻한 미소와 대화들이 저를 조금씩 한국에 녹아들게 했어요. 그날 밤 창밖 도시 소리를 들으며 잠들 때까지 앞으로 어떤 놀라움이 기다릴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진우 씨가 저를 서울의 큰 공원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에 초대했어요. 사쿠라 씨, 이거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이니까 한국 문화를 제대로 느껴보기에 딱이에요 라며 눈을 반짝이셨죠. 일본에서도 축제는 자주 봤어요.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 속에서 다들 규칙을 지키며 전통을 따랐죠. 그래서 한국 축제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축제날 아침 저는 심플한 파란 원피스를 입었어요.
예뻐 보이고 싶었지만 너무 튀면 어쩌나 고민도 됐죠. 진호 씨가 데리러 왔을 때 그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재밌게 놀 준비 되셨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맑은 에너지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축제 이후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진호 씨가 저를 서울의 번화한 동네에 자리 잡은 아담한 카페로 초대했어요. 그곳은 좁은 골목 끝에 숨어있는 보물 같은 공간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진한 커피 향과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저를 감쌌고 천장에 매달린 따뜻한 조명이 나무 테이블마다 포근한 빛을 드리웠어요. 벽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그림들이 걸려 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어두운 하늘을 밝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상점들의 소음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묘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여기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진호 씨가 창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죠. 여기 불고기가 서울에서 제일 맛있어요. 사쿠라 씨 불고기 좋아하시죠? 저는 살짝 긴장한 채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제 이후 진호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한국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의 다정한 말투와 진심 어린 미소가 제 마음을 차츰 녹여주었어요. 네, 불고기 정말 좋아해요. 한국에 와서 처음 먹었을 때 그 맛이 아직도 기억나요. 진호 씨가 웃으며 메뉴판을 건네주었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추천하는 특별 메뉴로 주문할게요. 불고기랑 반찬들이 푸짐하게 나오는데 한국 가정식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실 거예요. 잠시 후 음식이 테이블 위에 차려졌어요. 윤기 흐르는 불고기 옆에는 빨갛게 익은 김치, 초록빛 시금치 나물, 아삭한 콩나물 무침, 그리고 갓 지른 쌀밥이 놓여 있었어요. 불고기에서 나는 달콤하고 짭짤한 향이 코끝을 스치며 입맛을 돋웠고 반찬들의 색감이 어우러져 눈까지 즐거웠죠. 저는 젓가락으로 불고기를 조심스레 집어 입에 넣었어요. 고기가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으며 깊은 풍미가 퍼졌고 저도 모르게 와 진짜 맛있어요. 라는 감탄이 튀어나왔어요. 진호 씨가 흐뭇한 표정으로 그렇죠. 이 집 불고기는 최고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오던 곳이라 더 애정이 가요라고 말했어요. 식사를 하며 진호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우리 집은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였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사촌들까지 다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불고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따뜻한 추억이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일본에서도 가족 모임이 있지만 한국처럼 자주 모이지는 않아요. 주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나거든요.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한국은 가족과 이웃 간의 끈끈함이 강해요. 특히 정이라는 게 있죠. 그게 한국 문화의 핵심이에요. 라고 설명했어요. 정이요? 제가 호기심에 물었어요. 그 단어를 몇 번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잘 몰랐거든요. 진호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정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결감을 뜻하죠. 예를 들어 이웃이 아플 때 음식을 챙겨주거나 친구가 좋아하는 걸 기억해서 챙겨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소한 행동에 담긴 따뜻함이 바로 정이죠라고 말했어요.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며칠 전 찻집에서 만난 주인아 주머니를 떠올렸어요. 그분이 제게 한국 차를 정성껏 내어주시며 차 문화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다음에 오면 더 많은 걸 알려주겠다고 하신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렇군요. 그게 정이었구나. 일본에서는 감정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존중하는 방식이 많아서 이런 따뜻함이 새롭고 좋네요. 라고 말했어요. 네, 진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행복을 느끼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소중하죠.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카페를 나와 번화한 거리를 걸었어요. 도쿄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목적지를 향해 걷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천천히 걸으며 가게 주인과 인사를 나누거나 길거리 공연을 구경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진호 씨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길거리 상인에게서 호떡을 하나 사주었어요. 상인이 진호야 또 왔구나. 이건 서비스야 라며 웃으며 하나 더 건네주시는 걸 보니 진호 씨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겠더라고요. 자주 오세요? 제가 따끈한 호떡을 한 입 빼어 물며 물었어요. 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입안에서 퍼졌죠.
네, 이 동네는 제 집 같은 곳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가족이나 다름없죠라고 진우 씨가 담담히 말했어요. 그 말에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한강다리 위에서 걸음을 멈추고 강물에 비친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저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이해를 여는 문이라는 걸요. 진우 씨,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진우 씨에 대해,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 하루였어요. 진우 씨가 따뜻한 미소로 오늘은 시작일 뿐이에요, 사쿠라 씨.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아름다운 순간들이 더 많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정과 사람 사이의 연결에 대해 다시 생각했어요. 제가 원했던 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만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진우 씨의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진우 씨와의 저녁 이후 한국에서의 날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고 한국의 사람들, 전통, 그리고 그 활기찬 에너지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던 것들이 이제는 설렘으로 다가왔죠. 일본어 교사로서의 일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서울의 작은 어학원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며 수업 후에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삶과 문화를 묻곤 했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선생님, 일본에서는 어른들께 어떻게 인사해요? 라고 물었어요. 일본에서는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절을 해요. 나이에 따라 절의 깊이가 달라지기도 하죠라고 대답했어요. 학생들이 한국에서는 어르신께 특별한 경어를 쓰거나 음료를 두 손으로 드려요.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도 예의조라고 알려주었어요. 그 대화를 통해 한국 예의 문화의 따뜻함이 일본과 또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던 중 재치 있는 학생 민지 씨가 선생님, 문화교류 동아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한국 문화를 가르쳐 드리고 선생님께서 일본 문화를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바로 동의했죠. 곧 우리는 매주 금요일 수업 후에 모여 문화교류 시간을 가졌어요. 첫 모임에서 학생들은 저에게 윷놀이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건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전통놀이예요. 윷가락을 던져 말을 움직이는 게임이죠라고 민지 씨가 설명하며 시범을 보였어요. 저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재미에 푹 빠졌어요. 와, 이거 너무 재밌네요. 일본에도 보드게임이 있지만 윷놀이는 더 활기차고 신나요라고 말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학생들에게 오리가미를 가르쳤어요. 이건 일본의 종이접기예요. 오늘은 학을 접어볼게요 라며 천천히 방법을 보여주었죠.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하며 완성된 학을 보고 선생님 너무 예뻐요. 라고 감탄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그 모임은 제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문화교류 모임 후 학생들과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어요. 공원 입구에서 할머니가 호떡을 팔고 계셨는데 그 따뜻한 향기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호떡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했어요. 할머니가 아가씨 한국말 잘하시네.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으시기에 도쿄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일본에서 왔구나. 맛있게 먹어라며 웃으셨어요. 학생들과 호떡을 나누어 먹으며 일본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조용히 먹는 반면 여기서는 다들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을 더 즐겁게 만드는 매개체 같았죠. 선생님, 호떡 맛있죠? 한국엔 이런 간식이 많아요라고 민지 씨가 말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일본에도 팥빵 같은 게 있지만 호떡은 더 달콤하고 쫄깃해요라고 대답하며 손에 묻은 설탕을 할았어요. 이제 선생님도 한국 사람이 다 되셨네요. 맛있다를 한국식으로 발음하시잖아요. 민지 씨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그 순간 한국 문화가 제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 많은 곳을 탐험하고 싶어졌어요. 주말마다 진호 씨와 함께 한국 곳곳을 여행했죠. 먼저 경주에 갔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이런 멋진 사찰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라고 말했더니
진우 씨가 경주는 한국의 고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에요. 저도 올 때마다 새롭죠라고 대답했어요. 다음은 설악산 국립공원이었어요. 가을 단풍이 물든 산길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셨고 정상에서 본 풍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와, 이 풍경 정말 대단해요. 제가 감탄하자 진우 씨가 한국의 자연은 정말 매력적이죠. 다음엔 봄에 벚꽃 보러 와요라고 제안했어요.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갔어요. 검은 화산암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었고 한라산 등반은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선 순간 그 노고가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진호 씨, 여기 너무 좋아요. 한국에 이런 섬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자 제주도는 한국인들에게도 힐링의 장소예요. 사쿠라 씨와 오니 더 특별하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여행지마다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했어요.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키운 채소를 팔며 서로 이름을 부르는 모습, 작은 마을에서 이웃들이 저녁이면 낮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는 장면이 참 따뜻했어요. 심지어 다투는 모습조차 일본보다 더 시끄럽고 열정적이었지만 금방 화해하고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왜 그렇게 미소 짓고 계세요? 진우 씨가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물었어요. 제가 한국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생각하니 웃음이 나와서요.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그 다름이 매력으로 다가와요.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낯선 것이 때로는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지죠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북적이는 시장, 매운 음식,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한국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제게 소중한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서울의 아파트는 점점 집처럼 느껴졌어요. 여행에서 사온 도자기 머그잔, 인사동에서 산 그림, 제주도에서 말린 꽃들로 공간을 꾸미며 그 물건들이 제 여정을 담은 보물이 되었죠. 어느 저녁 김치찌개를 끓이며 민지 씨가 가르쳐준 민요를 흥얼거렸어요. 창밖 한강의 반짝임과 도시의 소리가 어우러져 한편의 노래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음미하며 6개월 전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제가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방문객이 아니라 도쿄에서 온 사쿠라가 서울에서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한국에서 거의 1년을 보낸 후 저는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제 새로운 삶을 소개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내 딸 모두가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게 끌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셨죠. 하지만 화상통화와 제가 보내드린 사진들 덕에 부모님은 제 행복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어요. 특별한 가족 모임을 열고 싶어요. 저는 진우 씨와 한강을 걸으며 말했어요. 강물에 도시 불빛이 반사되고 포장마차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가족들이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제가 이곳을 왜 사랑하는지 직접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의 행복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될 거예요 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모임을 준비하며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어요. 부모님이 제 선택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실지 걱정됐거든요. 저는 아파트 근처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 행사를 준비했어요. 몇 주 동안 일본과 한국의 물건들로 공간을 꾸몄죠. 오리가미와 한국 전통 부채, 양국 국기가 조화를 이루도록 신경 썼어요. 음식도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이웃 김씨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불고기, 비빔밥, 김치를 만들고 저는 초밥, 미소된장국, 튀김을 준비했어요. 테이블 위에 두 나라 음식이 나란히 놓이니 두 문화가 어우러진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드디어 그날 공항에서 가족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숨을 골랐어요. 도착 게이트에서 피곤하지만 웃음 띤 부모님과 언니들이 한국 남편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반갑게 한 분씩 포옹했어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감싸며 사쿠라 정말 달라졌구나.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날 저녁 커뮤니티 센터에 30여 명이 모였어요. 한국 학생들, 이웃, 진우 씨 가족, 그리고 제 일본 가족들이 한자리에 어울렸죠. 처음엔 모두 어색했지만 음식이 분위기를 풀어주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가장 걱정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느새 진우 씨 아버지와 낚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김치 불고기를 싸먹는 법을 배우시며 이거 참 맛있네 라며 즐거워하셨어요.
가족 모임이 끝나고 저녁이 깊어지자 모두는 따뜻한 감정 속에서 서로를 돌아봤어요. 부모님께서는 제 눈빛에서 변화와 행복을 확인하셨고, 언니들께서는 자신들의 선택이 가져다 준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셨어요. 진호 씨와 이웃분들께서는 저에게 다정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날 밤 가족의 따뜻한 포옹과 새로운 친구들의 미소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어요. 눈을 감으면 서로 다른 두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떠올라 오랜 고민 끝에 선택한 길이 결코 외로운 여정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저는 이제 두 문화의 조화로운 만남 속에서 제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정이 만들어낸 이 소중한 추억들이 제 인생의 빛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